안녕하세요. 저의 사연은 한때의 실수로 외도를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이고 신랑을 너무나 사랑하는 26살 새내기 주부입니다. 신랑은 저보다 7살 연상으로 직장에서 만나 2년 정도 연애하다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인지 신랑은 선물도 자주 하고 제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며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세대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던 신랑에게 실수를 하게 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편하게 드나들던 홍대 거리는 유부녀가 된 저에게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면서 여러 번의 헌팅을 당하면서 귀찮기는 했지만 여자로 대접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서 밥하고 세탁기나 돌리던 유부녀에게 잘생긴 또래 남자들이 예쁘다며 대시하는데 기분 상할 일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모임에 나온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애들인데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친구들 중에 결혼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인지 다들 저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남자들 중에는 학교 다닐 때 저와 잠깐 사귀었던 친구도 있었는데 그날따라 잘생겨 보이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예전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랑을 많이 사랑하는 감정과는 다르게 저도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편한 술자리를 가져서인지 술도 잘 들어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즐겁게 놀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집에서 보내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신랑에게 너무 미안해서 밥만 먹고 가려고 했던 계획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신랑에게 언제 오냐는 문자를 몇 번 받았지만 저는 아직 안 끝났다며 알아서 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자라고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아무 걱정 없이 재미있게 노는 걸 보면서 빨리 결혼한 것이 조금 후회되었습니다. 나도 빨리 결혼 안 했으면 날마다 저렇게 신나게 놀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 가는 대로 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2차도 가고 3차로 노래방까지 가면서 친구들과 노는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친구들과 놀고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저는 속옷만 입은 채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던 걸 끝으로 아무 기억이 나지 않았고 등 돌리고 자고 있는 남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필름이 끊어진 적은 있어도 남자와 호텔까지 오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가 누구인지 보다는 신랑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부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호텔을 나가려고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오는데 잠자고 있던 남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남자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는 친구들도 아니고 대학교 때 몇 개월 동안 사귀었던 2년 선배였습니다. 선배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저의 트라우마 때문에 헤어졌고 그 뒤로 연락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의 트라우마는 고2 때 몹쓸 짓을 당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친구 오빠가 가끔씩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오토바이 뒤에도 태워줬었는데 어느 날인가 한강으로 가더니 저에게 나쁜 짓을 하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오토바이는 쳐다도 안 보고 사귀던 남자들과도 사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선배와도 그런 이유로 헤어졌었는데 어떻게 해서 호텔에 같이 온 건지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당황하는 걸 알았는지 선배는 아무 일 없었다며 같이 있게 된 이유를 말하였습니다. 선배도 어제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홍대에 왔다가 혼자 택시를 잡고 있는 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술 취한 게 너무 불안해서 집에 바래다 주려고 택시를 같이 탔는데 제가 그 후로 깨어나지를 않아 어쩔 수 없이 호텔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말에 안심은 되었지만 너무 창피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배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신랑에게서 부재중 전화도 많이 와 있고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신랑에게 사실대로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집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 지금까지 일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친구 집에 도착해서 신랑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때까지 잠도 못 자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신랑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친구 집에 잤다며 거짓말을 하고 데리러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까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입을 맞추었습니다.
신랑은 의심하기보다는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무 일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을 하였습니다. 제가 트라우마 때문에 사랑하는 게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서 결혼 전에 함께 자더라도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과 결혼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저를 이해해주고 항상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일은 다른 부부 같았으면 이혼 소리가 나올 정도로 큰 문제였을 텐데 아무런 다툼 없이 조용히 넘어가 주는 신랑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술 한잔 마시자는 저희 말에 신랑은 엄청 좋아하였습니다. 제가 트라우마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면 신랑 혼자 어떤 감흥도 없이 마무리를 합니다. 그나마 술이 취하면 트라우마를 벗어나 좋은 느낌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신랑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밤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의 고마움도 선배의 연락을 받고는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선배를 우연하게 만나 호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은 저의 예전 감정에 불을 지피고 만남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배는 영업을 하다 보니 시간이 자유로워서 제가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만나 주었습니다. 처음에 오빠를 만날 때는 가끔씩 기분 전환한다는 생각이었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트라우마가 나타나지 않았고 심지어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맛을 선배와 함께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것 같은 일들을 저지르며 신랑에게는 많이 미안했지만 선배와의 신세계를 잊지 못해서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트라우마 때문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썸 타던 남자친구도 잠깐 만나자고 연락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무엇에 홀렸는지 만날 사람이 없으면 채팅으로 모르는 남자와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남자가 경찰들에게 잡혀가게 됐고 저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소변검사까지 하고 나서야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후로 선배와 남자친구도 만나지 않고 자숙하며 지냈습니다. 경찰서 안에 있을 때 저처럼 외간 남자를 만나다가 남편에게 걸려서 울고불고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질렀던 일들 때문에 신랑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죄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지난 일을 후회하며 신랑과 행복하게 살고는 있지만 가끔씩 다른 남자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결혼하고 2년 동안 겪었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행복하시고 많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